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철아입니다. 여러분의 몸값은 얼마인지요? 저희 몸값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몸값을 올리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계시는가요? 초고층 유리창 청소를 하면 하루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위험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에 50만원에서 70만원 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SSG 야구단 김광현 선수의 올해 연봉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8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1년에 30차례 등판해서 공은 100개 정도 던진다고 하는데요. 공 하나 던져서 270만원 정도로 돈을 받는 것입니다. 웬만한 사람 한 달 월급을 공 하나 던져서 받는 것이잖아요. 공을 던져서 받는 돈이라 공값이라 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몸값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몸값은 노예들에게 붙이는 말인데 결국은 몸이 가진 스킬을 사는 것이니까 아마 몸값으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연봉을 받는데 많다 적다 왈가왈부하지 않고 대단해 놀랍다 축하한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왜일까요? 김광현 선수가 SSG 야구단에 기여하는 가치가 그 몸값 이상을 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런데 제가 컨설팅이나 코칭을 하다 보면은 직원들이 연봉이나 성과급에 불만을 표시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연봉의 기준이 없이 대표이사가 책정하는 것도 물론 있고요. 기준은 있지만은 서로가 몸값에 대해 납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불만을 표시하는 것이지요. 업적이나 지식, 경험, 전문성을 가지고 연봉을 책정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책정하기가 참 어렵지요. 우리가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도 처음에는 신입사원이 회사 일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채용률을 잠재 능력을 평가해서 뽑는다고 하지요. 그런데 잠재 능력이 잘 보이나요? 그래서 신입사원을 뽑기는 참 힘든 것이지요. 잠재 능력이 많다는 것은 경험도 많아야 하고 아는 것도 많아야 하는데 신입사원은 직장에 대해 경험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데 잠재 능력이 있다고 평가해서 입사시키는 것, 그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선 입사를 시키는 것은 물론 면담이나 테스트를 통해서 잠재 능력이 있을 거라고 가정해서 뽑는 것이지요. 그런데 더 문제는 잠재 능력이 있다고 뽑았는데 취직하고 나서는 자신의 잠재 능력을 올리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하는 일을 수행하는데 바빠가지고 잠재 능력을 올리는 그러한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쁘다는 의미의 한자는 바쁠 망자입니다. 바쁠 망자는 마음 신자에다가 망할 망자가 합쳐진 것이지요. 그래서 바쁘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바쁘다고 하는 사람 치고 일 제대로 하는 사람 못 보았다고. 그래서 드러내기 경영 부임에서는 바쁘지 않도록 마음이 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를 사전에 계획적으로 잘 드러내어서 정리하게 합니다. 그리고 업무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역량 드러내기로 스킬을 올리는 계획을 세우고 그것이 잘 실천되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 되어 있죠. 제가 가서 전자저울 회사에 드러내기 경영 VM을 지도할 때에 유난히도 이 VM 활동에 적극적인 신임 연구원이 있었습니다. VM 활동은 자기 자신에게 연구 역량을 공유하게 하고 소통을 잘하게 함으로써 자기의 몸값을 올려준다고 하면서 저에게 참 고마워하는 연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시키는 일은 물론이고 시키지 않는 일까지 스스로 나서서 하니까 연구소에 관련된 일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잘 습득하고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자신이 맡은 개발 일에는 이제는 자신이 있다고 하면서 창업을 하겠다고 저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창업하려면은 기술만 알아서는 안 되고 인사관리, 세무관리, 고객관리, 품질관리 등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그랬더니 그 연구원은 그러면은 그런 일까지 배우고 창업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부터는 다른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연구소와 다른 부서와의 관련 있는 잡무를 솔선해서 수행하면서 관련 업무를 배웠기 때문에 다른 부서의 업무도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날 때마다 언제 창업할 거야 하고 물으면은 그 연구원은 조금만 더 배우고요 라고 계속 창업을 연기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 연구원은 회사에서 평가가 점점 좋아졌습니다. 왜냐하면 개발하는 일도 잘하고 다른 관련 부서 업무 처리도 잘하니까 평판도 좋고 몸값이 오르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초고속 승진을 했습니다. 언제 창업할 거야? 다시 물었더니 이제는 창업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창업을 생각한 것인데 지금은 급료도 만족하고 일도 재미있어서 굳이 창업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제반 잡무 처리에도 능숙하니까 해결하기 어려운 일은 전부 이 연구원이 해결하고 또 그러다 보니 계속 스킬이 늘고 남 하기 싫은 것을 하니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자신의 몸값도 올라가서 최연소 임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원은 임원이 되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잡무를 익혀두어야 몸값을 올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강조한 것이지요. 그리고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나의 일, 그 자체가 창업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하는 그 일이 있는 그 자리가 복받는 자리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이지요. 자코리아의 모집 광고에 눈을 기웃거리지 말고 자기가 있는 그 자리, 지금이라는 그곳에 그 금이 나에게 주는 최고의 가치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연구원이 되었습니다. 이 일 저 일 잡다한 일에 신경 쓰다 보면은 자기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것은 맞는 말이지요. 그런데 사실 잡무가 얼마나 많습니까? 많지는 않지만은 잘해도 표시가 안 나니까 하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직장에서는 그런 잡무를 잘 하면은 인정을 받는 것인데요. 왜일까요? 다른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해줌으로써 상하 간, 부서 간, 동료 간의 관계가 좋아져서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직장에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누가 양탄자 깔아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가야 그곳이 바로
양탄자의 길이 되는 것이지요. 꼭 해야 할 기본적인 일은 누구나 시간만 지나면 잘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남이 하기 싫어하는 것을 손전에서 해내므로써 그것이 자기 자신을 차별화시키는 것이고 또 몸값을 올리는 틈새 전략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 틈새 전략을 잘 한번 실천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을 행복의 길로 이끌기 위해 만든 채널입니다. 함께 행복을 가꾸어 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